안녕하세요. 민팡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단돈 3천만 원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4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4억짜리 아파트를 3천만 원으로 살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부동산 경매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 나도 3천만 원 있는데, 저 정도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지는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진접 센트레빌 시티 1단지 아파트입니다. 공급 면적 40평형 아파트고요. 감정가는 4억 100만 원에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유찰이 됐고요. 바로 지난주 7월 16일자로 11차 매각길이 진행이 됐고요. 낙찰가 2,711만 천 원으로 이 물건이 매각이 됐습니다. 자, 4억짜리 아파트가 2,700만 원에 낙찰이 됐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금액이죠. 당연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겠죠.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아파트 위치를 보시면요. 여기 남양주에 보면은 남양주 북쪽으로 가시면 진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여기 지금 4호선 진접역이 있거든요. 4호선 가장 마지막 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진접역이 있고요. 위로 올라가시면 진접 센트럴빌시티 1단지 아파트가 나옵니다. 여기 단지에 있는 한 물건이 경매로 낙찰이 됐다는 거죠. 자, 이 물건을 지금 2,700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요. 소유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얼마짜리라고요? 예, 무려 4억짜리 아파트. 무려 공급 면적 40평형 아파트를 3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요, 일단은 좀 사진 보시면 어떠세요? 자, 사진만 봐도 이 물건이, 이 아파트가 연식이 어느 정도 됐고, 신축인지 구축인지 알 수가 있고요. 깔끔한지 아니면 좀 관리가 안 되어 있는지도 이 사진 보시면 대략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호별 배치도를 보면요. 여기가 지금 3호 라인인데, 3호 라인인데, 얘가 지금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남양 서양을 같이 끼고 있고요. 동양까지 이렇게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조를 보시더라도 방 3개 나오고요. 욕실 2개, 드레스룸이 있고 거실 있고 주방 식당 이렇게 있고요. 예. 40평이니까 괜찮겠죠? 예. 면적은 충분히 아주 쾌적한 평형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권리 분석을 해볼게요. 이 물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여기 최선 순위 설정 일자, 즉 말소 기준 권리가 23년도 2월 8일 근저당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임차인으로 보이는 황땡땡 씨가 여기 전입신고 일자가 언제예요? 21년도 2월 18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 일자가 빠르면 뭐라고 하죠? 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뭐가 문제죠? 만약에 이분이 정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낙찰받는 사람이 이분의 전세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고 전세 계약 기간을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자칫 투자하면 절대 안 되는 물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금액만큼 차감해서 낙찰 받으면 문제가 없겠죠. 네. 자, 이 물건은요, 사실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경매로 나오기 전에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로 한번 진행이 됐던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매 사건이었는데요. 같은 물건이었고요. 그 당시 감정가는 4억 3,800이었고 최저 입찰가 3억 5천이었던 상황에서 이때 공매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매각 절차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매의 매각 물건 명세서처럼 공매 재산 명세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서류를 보시면 여기 임차인 황 씨의
자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입신고일자. 자, 확정일자는 동일합니다. 21년도 2월 18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때요? 보증금이 금액이 나와 있다는 거죠. 얼마요? 3억 1천만 원입니다. 이 당시에는 배분 요구도 하셨고요. 채권 신고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증 금액이 노출이 된 거죠. 우리는 그러면 이분이 3억 1천에 살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니 이 3억 1천만 우리가 보장을 해주면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물건의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3억 1천만큼을 빼고 내가 얼마에 입찰을 해야 될지를 계산하면 되겠죠. 네, 계산하면 되겠죠. 자, 지금 이 물건의 시세를 보니까요. 최근에 동일평형 실거래 매매가가 4억 2천입니다. 12층이고요. 저희는 몇 층? 17층이죠. 그래도 한 달에 한 건 내지 두 달에 한 건 정도는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거래 가격이 점차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KB부동산에 보시면 지금 일반 평균가가 3억 7,500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이 금액도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들을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3억 9천, 8천, 4억, 3억 8,500 이렇게 동 호수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3억 후반 또는 4억까지도 이렇게 매물들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4억이라 치면 자, 3억 천은 어때요?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물어줘야 되는 돈이니까 그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얼마에 입찰을 해야 될지가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도 중요합니다. 요즘 전세가 없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전세 가격이 지금 보면 최근에 전세 계약된 게 3억 2천입니다. 5층이 3억 2천. 자, 6월 달에 3억 2천에 전세 계약이 됐죠. 그리고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은 단 한 개예요, 한 개. 단 한 개가 얼마? 3억 5천입니다. 전세가 없다 보니까 전세가 하나씩 나오게 되면 금액대가 높아요. 그리고 전세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을 올리더라도 전세 계약이 되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한 3억 5천 정도의 전세를 놓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왜? KB부동산에서도 지금 3억 3천이라는 지금 시세가 나와 있고요.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전세 가격도 오름 추세로 나와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에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귀하잖아요. 자, 그렇단 말은 우리가 전세 세팅을 했을 때 좋은 가격으로 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낙찰가가 2,700만 원이죠. 그리고 지금 전세금이 3억 1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즉 물어줘야 되는 돈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낙찰가 플러스 전세금을 합치면 대략 3억 4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세금 포함해서. 자, 근데 지금 시세가 어때요? 3억 8천에서 4억 정도 하니까 자, 보수적으로 3억 8천을 잡아도 낙찰 받자마자 양도 차익이 얼마다? 4천만 원이란 양도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바로 팔 게 아니라 자, 전세를 놓게 되면 3억 5천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3억 1천만 원을 물어주고 내 돈이 2,700만 원 들어갔는데도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아요? 실제 투자금은 1천만 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아니, 거의 4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내 돈이 들어가기는커녕 오히려 1천만 원이 남는다? 이게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하다. 왜? 지금 전세 가격이 높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3억 1천만 원 전세금을 내주더라도 우리가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로 팔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세 세팅을 하게 된다면 실제 1천만 원이 남으니 2년 정도만 보유하면 상당 부분의 양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세가 70%입니다. 이게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치면 77%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어도 거의 8천만 원 가까운 돈을 우리가 세금으로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2년 미만일 경우에는 66%를 부담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2년 이상만 보유한다 그러면 세금이 확실하게 절세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로 바뀌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벌었다. 자,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한 4억 5천까지 올랐다라는 거예요. 2년 뒤에. 그럼 양도차익이 1억 정도 났다. 그러면 77%가 아니라 35% 구간. 예, 요 구간에서 이제 공제를 빼니까 대략 실질 세금은 한 2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1억을 벌었으면 2천만 원 양도세 내고 자, 8천만 원 가까운 돈이 저한테 남는 거예요. 더 좋은 건 뭐예요? 양도세 비과세죠? 자, 남양주는 아직 조정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보유 2년만 하시더라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세대당 1주택일 경우에 가능한 거죠. 자, 그렇게만 세팅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2천만 원의 세금도 내지 않고요. 1억 남는 그 전액을 다 우리가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파는 것보다는 지금 전세를 놓고 1,000만 원 먼저 회수한 다음에 2년 동안 이 지역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면서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금을 절약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물건은 최종적으로 제가 지금 운영하는 실전반, 김종률 아카데미 실전반 회원님께서 낙찰을 받으셨고요. 앞으로 전세 세팅부터 매각까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지금 3억 1천에 살고 있는 임차인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느냐? 이미 협의가 됐습니다. 입찰하기 전에 이분을 직접 만나서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자, 우리가 내 집 마련하든 투자를 하든 아파트를 살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야 된다고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부동산 경매를 조금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아주 적은 돈으로 2, 3천만 원으로도 4억대 아파트를 사서 심지어 돈이 남는 이런 투자를 하시면서 한 2년 정도 기다리시면 정말 좋은 수익을 세금을 상당 부분 절약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3천만 원으로 4억짜리 아파트 사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단지 이 물건만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부동산 경매 공부해 보시면 정말 좋은 자산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열심히 경매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세요.